한 번에 합격하는 20대 기업 인적성, 상식 능력, 역사 상식 시작하겠습니다. 유형을 좀 보자면 한국사와 세계사로 나눠져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한국사의 보조적인 세계사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사 중에 중국사라든지 또는 우리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서양사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여러 기업에서 출제를 하다가 최근 출제하는 기업이 확 준 건 사실입니다. GS 칼텍스나 삼양에선 한국사로 출제가 되지만 금호아시아나는 직무 상식 능력으로 동어는 상식에 포함된 걸로 출제가 되고 있죠. 이런 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준비하셔야겠죠. 출제 비중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유념하도록 합시다. 최근 경향입니다. 가장 많이 상식 영역에서 출제되는 영역이었는데 대폭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출제되는 범위는 비슷한 게 고려, 조선, 근현대사.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단편적인 걸 암기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는 이 직무적성 쪽에서 다루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묻습니다. 세계사의 경우에는 주요 사건, 특히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단순히 한 국가에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친 그런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할까요?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역사는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긴 흐름을 파악해야죠. 그래서 어떤 시대 다음 어떤 시대, 어떤 사건 다음 어떤 사건, 그 흐름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한 학생이 한국사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길래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재미없죠? 예, 재미없대요. 사극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러면 역사 관련해서 뭐라도 관심 가진 게 이제 1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권했던 게 뭐냐면 만화로 된 한국사였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역사가 재밌네요. 그래서 그냥 쭉 다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흐름을 잡고 나니까 역사가 좀 쉬워졌다고 하죠.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건. 이 사건은 앞뒤의 관계가 중요하죠.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영향이 뭔지. 이런 퀴즈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대와 현대, 기준이 뭘까요?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 한국사보다가는 더 굵직굵직한 사건. 큰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는 게 세계사입니다. 특히 우리 역사와 연관된 것들은 세계사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한국사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한국사 상식입니다. 굵직굵직하다는 게 뭐 삼국시대, 고려, 조선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특징들도 차이가 있죠. 주요 사건들, 인물들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핵심 요소가 뭔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지역적으로 몇 년도인지 알고 있냐 그걸 묻지는 않습니다. 이런 핵심 요소를 파악 못하면 문제 풀기 어려워요. 거기서 단서를 찾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선택지를 차례대로 검토하는데 1번은 맞는 것 같은데 2번, 3번은 큰지 뭔지 잘 모르겠다. 4번, 5번은 확실하게 아닌데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그냥 1번 체크하는 게 맞죠.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서 확실한 게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시대 주요 사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인 게 연도를 물은 거나 다름없죠. 기억사건, 니은사건 사이에 일어난 나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조선 말에 외세가 침입을 했습니다. 이걸 막다가 못 막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개항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반외세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외세를 막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뭐 외교 관계를 맺고 이런 식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자, 기억 사건입니다. 미국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러니까 대동강 타고 평양까지 올라왔던 사건이죠. 이게 1866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 다음에 통상을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머너를 평양 주민들이 불살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무력으로 강화도를 침략했던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뭡니까? 일본이 바로 조약을 체결한 거는 아니에요. 운요 사건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억지로 개항을 위한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죠. 그 얘기입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는, 다시 말해서 외세 침입과 개항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냐. 자,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 일련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외세 침략에서 개항까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병인양요가 먼저였죠. 그 다음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미국이 이 신미양요를 일으키고 그 다음 넘어가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개화 이후예요. 개항한 이후죠. 갑신정변도 그 이후라고 봐야겠죠.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 막았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병인양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신미양요, 운요 사건 다음에 강화도 조약, 그렇게 넘어가죠. 조미 통상조약 또는 통상수호조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조선과 미국이 상호에 서로 책임지는 이 조약 체결은 한참 있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한 이유라고 봐야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건은 운요 사건입니다. 연도를 외울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핵심인 문제였죠. 세계사입니다. 굵직굵직한 게 중요하죠. 그 굵직굵직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선택지 하나씩 검토해서 이게 답이다. 거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지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고르라고 하네요. 노예 제도에 대한 지역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게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 게 미국의 경우에는 북부와 남부가 너무 달랐어요. 북부는 공업 중심, 남부는 농업, 특히 목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목화 산업이라는 게 사람 일일이 목화 솜을 따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노예가 나요. 반면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노예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제를 유지하는 게 남부는 더 유리하고 북부의 경우에는 노예제를 폐지하는 게 유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뭐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노예제 찬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1860년대에 진행이 되면서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사건들인데 보스턴 차 사건은 당시는 미국이란 국가가 없었어요. 영국의 식민지였지. 근데 이게 식민지 주민들이 뭐가 불만이었나? 영국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차에 대한 세금을 안 매기는데 자기들에게만 부과하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던 배에 실린 차를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모국인 영국에서 군대를 파견하겠다라고 하니까 에이,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독립하자 라고 해서 독립혁명으로 이어지게 됐죠. 미국의 독립혁명은 보스턴 차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7월 혁명은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으로 보자면 한참 좀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남북전쟁, 남부와 북부, 노예제 찬반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스템의 차이,
미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난 내전이었죠. 미국인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때 정신, 에이브라함 링컨의 정신을 다시 되새긴다고 합니다. 명예혁명은 영국의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3대 혁명이라고 할 땐 영국의 명예혁명, 피를 흘리지 않고 진행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이 미국의 독립혁명,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이 프랑스 대혁명이죠. 민주주의, 왕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답은 4번 남북전쟁 되겠네요.